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아마 경제정책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신문기사나 원문을 통해 모두 보셨을 텐데요. 부동산의 주된 내용은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정책을 원하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하기에 리치날더 채널에서는 생략하고요.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 12월 초에 발표된 9억 이하 특례 보금자리로는 실수요자들에게 빚낼 수 있는 분들은 빚내서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이번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보도는 다주택자에게도 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준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위험한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보는 듯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미분양 물량이 있는데요. 21년 10월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한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어느덧 5만 가구에 근접해 있습니다. 미분양 5만 가구는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PF 문제와 함께 거래량의 실종 그리고 가파른 가격 하락은 대중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미분양의 누적 추이가 더욱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의 누적이 무서운 점은 건설업체의 부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파산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건설업체의 부실은 도미노처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금융권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이런 부양책을 쓰는데요. 부양책의 마지막 카드는 청약제도 완화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양도세 일시적 면제 혜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양도세 일시 면제는 부동산 시장이 추운 겨울의 한복판, 가장 추운 시점임을 알리는 정책의 시그널입니다. 아직 가장 추운 겨울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정책들은 마치 다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배경에는 건설업체와 함께 금융권의 부실을 막기 위한 사회 시스템 부실을 막기 위한 카드와도 같습니다. 2008년에 미분양 물량 15만 가구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침체되었던 그때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아 양도세 면제 같은 부양책이 나올지 아니면 대외 변수와 대중의 심리가 바뀌어 시장이 안정화될지 미래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은 돌고 돌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테니까요. 내 집 마련이나 투자 등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많이 하락한 단지를 어떻게 찾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10초 만에 많이 하락한 단지 찾기.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고고고! 5위는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드타운입니다. 2019년에 준공되었으며 153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네요. 매매는 7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드타운은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단지 주변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조금 아래쪽으로는 동탄 호수공원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네요. 호수공원 오른쪽으로는 학원가와 함께 꼬모 상권이 조성되어 호수공원과 학원가 그리고 상권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32평이 21년 9월에 10억 1,700에 거래되었고요. 올해 12월에는 7억 4천에 거래되어 4억 7,700이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39.2%입니다. 네이버에는 13층이 7억 5천에 등록되어 있네요. 4위는 시흥시에 위치한 한라 비발디 캠퍼스 3차입니다. 2018년에 준공된 곳으로 130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매매는 31개가 등록되어 있네요. 한라 비발디 캠퍼스 3차는 백오동에 위치한 곳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단지 위쪽으로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서울대학교 병원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21년 10월에 35평이 8억 3천에 거래되었고요. 22년 12월에는 21층이 5억에 거래되어 3억 3천이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39.8%입니다. 네이버에는 6층이 5억에 등록되어 있어 실거래 최저가와는 동일한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3위는 파주시에 위치한 한빛마을 5단지 캐스앤 칸타빌입니다. 2012년에 준공된 곳으로 219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네요. 매매는 81개가 등록되어 있네요. 한빛마을 5단지는 운정 신도시에 입지한 곳으로 경의 중앙선인 야당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운정 호수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네요. 21년 12월에 33평이 8억에 거래되었고요. 올해 12월에는 17층이 4억 6,500에 거래되어 3억 3,500이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41.9%입니다.
경기도 하락률 3위부터는 40%가 넘는 큰 하락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네이버에는 6층이 5억에 등록되어 있어 실거래 최저가와는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위는 고양시 동구의 일산요진 Y시티입니다. 2016년도에 준공된 곳으로 2,404세대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매매는 152개가 등록되어 있네요. 일산요진 Y시티는 동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인데요.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3호선의 백석역과 인접한 곳에 입지해 있네요. 21년 8월에 35평이 13억에 거래되었고요. 22년 11월에는 7억 5천에 거래되어 5억 5천이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42.3%입니다. 15개월 동안 5억 5천의 하락은 매달 3,333만 원씩 하락한 것과도 같은데요. 하락폭이 참 빠르고도 큰 모습입니다. 직거래로 등록된 5억 6천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이버 최저가는 중층이 8억 5천에 등록되어 있네요. 1위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신나무실 5단지입니다. 1997년에 준공되었으며 1,50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매매는 72개가 등록되어 있네요. 신나무실 5단지는 이곳에 위치하는데요. 단지 주변을 보면 영통중학교와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요. 뒤편으로는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으며 수인분단선 영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영통역 주변으로는 영통학원가도 형성되어 있어 학원가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위치네요. 영통의 이곳들은 1997년 이후에 입주한 곳으로 입주한 지 25년이 경과하고 있는데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나무실 5단지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위쪽의 신선신안 쌍용지능아파트나 신나무실 6단지, 아래쪽의 삼성 태영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작년 9월에 25평이 5억 6,500에 거래되었고요. 올해 11월에는 3억 1,000에 거래되어 2억 5,500이 하락했고요. 하락률은 45.1%입니다. 네이버에 등록된 25평 최저가는 중층이 3억 1,000에 등록되어 있어 실거래 최저가와의 가격대로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하락 탑5 잘 보셨나요? 리치날더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위와 4위 하락률이 40%에 근접해 있고 3위부터 1위는 40%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럼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10초 만에 많이 하락한 단지 찾는 방법 빠르게 같이 보실까요? 호객노노 사이트에 접속하고요. 오른쪽 메뉴에 보면 지도 버튼 아래 필터가 보이죠? 필터에서 여러분이 관심 두고 있는 조건으로 필터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 24평에서 35평으로 평수를 선택해 볼게요.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여 변동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변동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거래 가격의 변동사항을 비율로도 볼 수 있고 가격으로도 볼 수 있고요. 빨간색 원은 가격 상승을, 파란색 원은 가격 하락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원이 크고 색이 진할수록 다른 지역이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변동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1년 또는 2년, 3년으로 설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지역을 찾아보는 거죠. 우선 최근에 많이 하락한 단지들을 찾기 위해 1년으로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예시로 일산 신도시를 한번 볼까요? 일산 서구에는 후곡마을 16단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네요. 선택해 보면 최근 3년간 실거래 가격 움직임도 볼 수 있고요. 전체 기간을 선택해서 보면 2006년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볼 수 있죠. 이 단지의 경우 코로나로 풀린 유동자금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1월에 5억 4,900만 원에 8층이 거래되었고요. 실제 매물도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지 네이버에서 찾아보는 거죠. 네이버에는 탑층과 저층이 6억에 등록되어 있고요. 중층이 6억 8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관심 있는 단지가 있다면 이렇게 찾아보고 해당 부동산에 전화도 해보고요. 직접 인장을 가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관심 있는 지역을 찾아보고 관심 있는 지역과 주변 다른 지역의 가격도 어떻게 가격이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단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부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